일단 뭐 환자분이 오시면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는데 처음부터 MRI를 찍어보지는 않고요. 일단 엑스레이나 기본적인 체크하고 1단계적인 치료들을 먼저 하시는 게 이제 순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단계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 그래서 주사 치료라던가 도수 치료. 뭐 많이 하는 치료고요. 주사 치료도 사실 어떤 분이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죠.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특히 도수 치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능적인 회복을 모든 게 다 막힌 길을 뚫어주고 염증 찌꺼기 제거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도수 치료를 그냥 일반적인 안마 정도 받는 수준으로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은 기간도 짧고 할 때만 잠깐 시원하고 의미가 없죠. 근데 근본적인 제대로 된 도수 치료를 받으신다면 이 부분에서도 많이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걸러지시는 분들이 많고 두 번째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로 풍선확장술이나 고주파나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리고 뭐 내시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시경도 이제 비수술인 내시경이 있고요. 또 수술인 내시경이 있습니다. 근데 비수술 내시경은 사실 많이 예전엔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잘 안 하게 되는 시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시경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내시경이라고 했을 때는 수술에 속하는 치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좀 헷갈리실 때가 있어서. 세 번째로 이제 수술 치료가 있죠. 수술은 황색인대 제거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위마 치료하고 간단하게 인대만 터줘서 길을 넓혀주는 방법이 있고 또 유합술이 있습니다.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좀 부담감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 사실 요즘은 유합술도 전신 마취 안 하고 부위마 치료하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예전보다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가급적이면 이 단계를 지켜서 해주시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똑같은 치료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주사만 뭐 10번, 15번 이상 계속 맞는데도 해결 안 되는데 다음 단계 가기 싫으셔서 여기만 너무 머물러 있다거나 비수술도 마찬가지죠.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인데 너무 머물러 있으면은 나중에 신경 변성이 와서 그로 인한 후유증과 그로 인한 장애 때문에 더 고생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죠. 이 순서를 웬만하면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부터 그냥 수술로 덜컥 이제 가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또 좀 우리가 걱정이 되죠. 이전에 이런 치료들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순서를 지키시되 어느 한 곳에 너무 머물러서 거기에 집착만 돼 있으면은 오히려 치료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아셔서 이런 걸 다 같이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허리가 얼마만큼 아프냐에 따라서 이제 단계로 나뉠 수가 있겠고 그 단계별로 각각의 치료법이 있다라는 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라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수술적 치료법 중에서도 그 중에 먼저 소개해 주신 게 이제 황색 인대 제거술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치료법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비수술이 아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원리의 치료법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요 황색 인대 제거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나 방송에서 이제 설명드릴 때 비수술적인 간단한 치료를 이제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술과 수술을 좀 혼동해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황색 인대 제거술은 수술에 속하는 거예요. 단 1cm를 절개하더라도 절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수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요거를 보시고 시술 받으러 왔다고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요거는 수술인데 수술도 생각하면은 수술할 때 생각하시는 게 이제 전신마취라든가 나사목 고정술이라든가 이제 출혈 뭐 이런 위험한 것들을 생각하셔서 그런데 이런
그런 것들이 없고 부위 마취 그리고 출혈도 최소한으로 있고 절개 부위도 적고 이런 간단한 인대만 터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신경 지나가는 길이 하얀색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좁아진 부위를 여기 보시면은 신경길을 이렇게 터놨죠. 요게 부위 마취만 해서 한 15분 안팎 정도로 걸려서 이제 하는 뒤에 있는 요 두꺼워진 요 인대, 요 콩알처럼 생긴 요 인대만 긁어서 터줘서 신경길을 넓혀줘서 엉치 다리 많이 아프셨던 거를 압박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환자분의 이제 허리인데 뼈 안쪽에 이런 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런 노란색 인대가 있는데 반복적인 작업이나 노화에 의해서 이게 두꺼워지는 거죠. 신경을 이제 누르게 됩니다. 앞쪽에 있는 디스크도 많이 안 나왔고 전방전이증이라고 뼈도 어긋난 게 그렇게 많지 않고 뒤에 인대만 두꺼워졌으면은 그럼 여러 다른 구조물들을 해하지 않고 그 인대만 그렇게 긁어서 터줘서 짓눌린 신경을 이렇게 풀어주자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짓눌린 신경이 풀어지면 특히 이 엉치 다리 저려서 못 걷고 다리에 마비가 오고 다리 걷기가 점점 힘들어지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요 두꺼워진 인대만 터서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대를 제거한다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범위의 인대를 제거하니까 허리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허리 주변의 인대를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이 두꺼워져서 있는 굳은 살 백인 그 부분만 긁어서 터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제거하면 안 되죠. 다른 구조물들은 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중에 보강을 해주고 운동해서 낫자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어떤 특징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취 전신 마취 아닙니다. 부위 마취로 하죠. 부위 마취가 어떤 좋은 점이 뭐냐면 수술하고 깰 때도 전신 마취는 이제 확 깨우니까 통증이 심한데 부위 마취는 좀 서서히 깨다 보니까 전신 마취보다는 깰 때 통증이 혹시 좀 덜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심폐기능이나 이런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요 밑에만 마취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심장이나 폐나 이런 데 무리가 확실히 덜 가겠죠. 근데 위에 다 깨워놓고 하니까 이제 밑에만 마취하면은 소리 들리고 긴장하고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부위 마취가 훨씬 간단한데 나는 그냥 전신 마취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걱정이 되셔서. 근데 저희가 그냥 다 깨워놓고 하지는 않으시고요. 부위 마취 한 이후에 수면제로 좀 재워드려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냥 엎드려서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받으시고 수혈할 일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열고 들어가서 눌린 부분 인대만 터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앞쪽에 신경을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혈할 일이 없고 현미경을 보면서 하죠.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막 이런 루페라는 돋보기를 끼고 이제 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이제 우리 신경외과에서는 이제 대형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제 진행하죠. 시간은 한마디 하는데 한 15분 안팎 정도. 이건 뭐 숙련된 전문의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보통 한마디 하는데 15분이니까 두 마디 하면 30분 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입원 기간은 한 3일 안팎 정도. 다음 날부터 그냥 걸어 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래 입원하시는 게 아니고. 95%라는 거는 이제 눌려있는 신경을 얼마나 확실하게 열어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확실히 길을 넓혀주죠. 그래서 저는 이 황색인대 제거술 하신 분들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짓눌린 신경이 얼마나 펴졌는지를 MRI 찍어서 비교해서 환자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짓눌린 신경을 구조적으로 확연히 열어주는 좀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좀 시술로 간다고 했을 때는 확실한 방법으로 간다면 황색인대 제거술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경을 누르고 있는 황색 인대를 제거를 합니다. 때문에 신경의 흐름을 아주 원활하게 해주는 치료법인 것 같네요. 수술의 범주에 속하지만 부위 마취를 하고요. 또 시술 시간도 15분 내외로 아주 짧다고 합니다. 치료가 빠르고 회복도 빠르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황색 인대 제거술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좀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이분은 협착증 진단 받으셨고요. MRI 보시면은 4번하고 5번 사이에 허리뼈가 이제 마디마디가 있고 뒤쪽에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신경이 내려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눌렸죠. 이렇게 튀어나와서. 근데 이 튀어나온 게 앞에서 나온 거는 많지 않고 이 뒤에서 튀어나온 게 많아요. 이게 주범이란 말이죠. 그래서 협착이 있는 거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디스크는 별로 없다. 오케이. 그리고 이분이 4번, 5번이 뼈가 많이 어긋나지 않았다. 전방전이증이 심하지 않다. 오케이. 근데 주범이 거의 95% 이상이 뒤쪽에 있는 요 인대만 두꺼워져서 쓸데없이 요것만 두꺼워져서 눌렸다. 그러면은 크게 절개하고 핀 받고 이게 아니고 요것만 제거하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하는 거죠. 다리 마비도 오시고 시술도 받았는데 효과가 없고 또 크게 뭐 나사목 권유, 고정술 하는 것도 권유 받으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신 거고요. 아까 그 보여드린 그림대로 요 마디는 요렇게 튀어나온 요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15분 정도 걸리고 부위마 치료하고 입원 기간 한 3일 안팎 정도 해서 요렇게 15분 걸려서 요렇게 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경 가락은 이제 국숫가락처럼 이렇게 아주 널널하게 이게 잘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눌린 부분을 깎아서 이렇게 풀어준 거죠. 그래서 뭐 100m도 걷기 힘드시고 예전에 뭐 운동도 많이 하셨는데 점점 걷기 힘들어져서 이렇게 오셨는데 수술 얘기는 들으셨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만 해서 간단하게 해결이 잘 되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황색인대 제거술의 사례 그리고 또 전후 비교 사진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고요. 환자의 특성이나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술적 치료를 이제 2부에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술적 치료 대상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수술 방법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황색인대 제거술이 좀 효과가 좋다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네, 황색인대 제거술도 아까 전에 이제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뭐 저는 이제 나사목 고정술도 사실 많이 합니다. 뭐 모든 외과 의사들은 필요한 수술들은 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수술 중에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간단한 수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도 짧고 특히 수술을 하기 싫어서 반복적인 시술에도 효과가 없는 분. 아까 전에 전화 사례에서도 수술하면은 가짜 연고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또 약간 오해로 잘못 알고 계시고 수술이라고 하면 무조건 허리에 뭘 받고 넣고 이런 거로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수술은 피하고 무조건 시술만 계속 여러 번 받으신 거죠. 근데 효과가 없으신 분들은 황색인대 제거술만 터줘도 많이 좋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대상이 되실 수 있겠고 큰 수술을 받기 두려워하시거나 큰 수술을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 지병이 있어서 특히 최대한 몸속에 보형물 넣는 수술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허리에 보형물이 들어가는 이런 수술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많이 하는 수술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그거를 안 넣고 본인의 근육을 살려서 운동 열심히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도 환자분의 의지와 보호자분과 상의해서 또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허리에 아무것도 넣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 운동에 대한 의지는 뭐 이게 모든 치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넣어놨고 특히 연세가 많으시고 80, 90 되셔서 보호자분들도 아유 무슨 어머님 아버님 무슨 수술이에요. 뭐 이렇게 그냥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시고 어르신들 중에서도 내가 무슨 수술이니 이 나이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뭐 크게 수술하고 회복 기간이 막 길고 막 이런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제 반복적인 시술에도 효과가 없었고 또 나사못이나 보형물을 넣는 수술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 황색인대 제거술이 맞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치료를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할 그런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자, 치료 대상을 소개해드렸다면 앞서서 또 치료 사례를 소개해드린 것처럼 또 한 분의 치료 사례를 만나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아주 고령의 여성 환자분이시네요. 네, 우리 8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사실 뭐 이제 아주 고령이시긴 하시지만 저는 어르신들을 많이 뵙다 보면 요즘은 이제 80 넘으신 분들도 워낙 정정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꼭 치료를 하기 전에 꼭 여쭤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사 잘 하시는지, 그리고 소통이 잘 되시는지. 그 두 가지만 된다면 황색인대 제거술 하는데 무리 없으시죠. 예, 왜냐하면 이게 크게 출혈이 있거나 전신만이 마취하는 이런 치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 일을 많이 하셔서 예전에 뭐 지금도 하고 계세요, 사실은. 서 있을 때 양쪽 다리 통증이 있으시고 오른쪽 다리가 왼쪽에 비해서 저리고, 그래서 주사 치료했는데도 계속 효과는 없고 너무 고생하시는 경우였죠. 보니까 4번, 5번에 뒤쪽에 이제 하얀색 길이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협착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수술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시술이 좀 힘들어요. 풍선 카테터 관이 좀 들어가기가 힘든 정도라서 관이 안 들어가면은 사실은 시술의 의미가 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걸 크게 열어주고 나사못을 이렇게 박아서 6개 정도 박아가지고 고정을 해주는 수술을 하는데, 물론 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85세시잖아요. 그럼 2마디 수술하시고 나사못 6개 들어가는 게 실제로 좀 부담이 되고, 사실 환자분도 부담이 되지만 의사도 조금 이제 우려가 돼요. 어르신들은 이렇게 크게 수술하는 게 조금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자, 뒤에 인대만 터주자, 그렇게 이제 시행을 했죠. 전후 비교해 보면 이 동그라미 쳐진 부위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 까맣게 이렇게 막혔잖아요. 여기도 막히고. 근데 요 막힌 부분을 어떻게 해줬느냐? 요거 이렇게 신경계를 열어드렸어요. 일단은 우리 어머님께서 병동에서 걸어 다니시는 게 당장 확 가벼워지시니까 본인이 느끼시고, 또 사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아주 기분 좋아하시죠, 우리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그런데 우려했던 것처럼 크게 회복이 늦어서 뭐 입원을 막 보름 한 달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3, 4일 정도 입원하셔서 이제 퇴원하시고 이제 귀가하신 경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경우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입장에서는 또 85세가 크게 고령으로 느낀다라기보다는 더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도 충분히 치료를 해서 예후가 좋았던 경우를 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주사 치료에도 이제 효과가 없다면, 그리고 또 이미 다리까지 저리고 통증이 있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치료 사례 하나만 살펴보고 또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분의 사례일까요? 네, 이분도 이제 70세 아버님이신데 이게 워낙이 액티브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점점 활동이 둔해지시고 걷기가 힘들어지셔서 이제 오셨죠. 양쪽 다리 많이 저리고, 다른 병원에서 이제 진단은 받으셨는데 이게 딱 봐서는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수술하기는 아까우니까 본인도 수술을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주사를 엄청 치료를 많이 했죠. 도수 치료도 하고, 제가 도수 치료가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는 말씀드렸지만 병변이 신경끼리 짓눌려 있는데 근육 강화 도수를 하는 것과 눌린 신경은 좀 어느 정도 풀어놓고 도수 치료를 하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수 치료가 효과가 없고 도수 치료의 탓이 아니고 뭔가 병변을 좀 풀어놓고 하는 것과 안 하고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시술을 하셨죠, 수술을. 황색인대 제거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스크는 안 나왔고 주변에 인대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요거 설명드리면 다들 이해를 잘 하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보십시오, 여기 뒤에 인대만. 요것만 제거할 겁니다 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날 이제 끝나고 나서 요거로 보여드리는 거죠. 신경 가닥들이 쫙 이쁘게 잘 열렸고 걷는 게 일단은 걷는 게 복도를 왔다 갔다 해서 걷는 게 확실히 이제 하자마자 좋아지시는 걸 이제 느끼시니까 많이 회복이 되시고 몇 년 동안 고생하셨던 게 이제 많이 좋아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